방송대 문제 제가 이야기했던 방송대 가장 큰 단점이 숫자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이렇게 글쓰기잖아요. 네. 다음 이제 시험이 끝났어. 시험이 끝나고 다음 날 이제 뭘 배웠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과목 배웠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리잖아. 내가 뭘 배웠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을 우리 거짓말이고 있어요. 한참 생각 그러면서 뭐지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여기다 놓고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여기까지 했고 9번 좀만 더 힘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9번에 보면 자 경기장 91쪽입니다.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 이전에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여기 나왔어요.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일단 읽어보고 보죠. 대한민국 앙빵으로 자기하고 찜질방. 찜질방의 뭐 현실이다. 그다음 1학년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근우 수업시간 내용을 빼곡히 정리하는 게 비결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자 이것도 얼핏 보면 여러분이 이게 뭐 틀렸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92쪽 구간입니다. 자 서술어가 갖는다예요. 갖는다. 서술어가 행사를 갖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주어가 잘못 생각된 문장이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행사의 주체를 상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서술어를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치세요. 다운표 나온 부분 있죠? 자 여기다 밑줄 치시라고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네 번째 줄 경기장 주변에서는 경기 시작 이전에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밑줄 쳐봐요. 92쪽이 넷째 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밑줄 쳤잖아요. 뭘 보냐면 자 밑줄 쳤죠. 앞에 다시 넘겨보세요. 앞에 넘겨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뭐가 다른지를 이제 따져보세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경기장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다. 근데 행사가 열린다죠. 행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행사가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단어는 진짜 자주 쓰지 않나요? 뭐라고요? 아니 이런 아니 갖는다는 맞는데 행사를 갖는다는 맞는데 이게 왜 틀리는지 잘 보세요. 네.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요? 주어가. 그러니까 경기장 주변에서는이잖아요. 주변은이 아니라 주변에서는이죠 이게. 예. 주변은이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는 처속죠. 근데 주변에서는인데 행사를 갖는다 이 말이 될까요? 네, 주변에서는 행사가 열리겠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주변은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는이니까 네. 행사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는 그냥 외울래요. 네, 그 다음에 나볼게요. 대한민국 안방으로 자리하는 찜질방 하지만 찜질방의 안전과 이상을 지키는 노력은 미흡한 현실이다. 여기도 보시면 자 9나 92쪽에 보세요. 서술은 현실입니다. 이 문장은 뭐뭇은 뭐뭐이다로 구성되어야 즉 주어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미흡한이 현실을 수식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현실의 내용이 찜질방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기 나오죠. 자기들 쓴 주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하지만 찜질방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지만 찜질방의 안전과 맞죠? 여기는 위생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다음에 미흡한 현실입니다를 써놨죠. 네. 미흡한 현실입니다가 아니라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다음에 것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것이. 미흡한 것이 실제 현실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9다도 보면 여기 보세요. 자 현재 상태는 김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구는 비결인데 이게 앞뒤가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호응이 안 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군의 비결은 수업 시간의 내용을 교과서에 빼곡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비결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맞잖아요. 비결이 정리하는 거라. 김군의 비결. 그래서 91쪽 다시 보시면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김군은 수업 시간의 내용을 교과서에 빼곡히 정리하는 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김군은 비결입니다. 이런 말 있나요? 김구는 비결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도제로 보면 김군의 비결은 이렇게 쓰고 것입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김군의 비결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공부 비결은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을 한다든가 비결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비결은 뭐뭐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부분. 10번. 여기서 쭉 나왔는데 이건 바로 볼게요. 93점. 자, 10가는 이게 지금 10번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가면 한 21번 이 정도까지 있고 접속 구성에 좀 몇 문제 있고 이거 끝나요. 자, 무슨 보세요. 자, 10번. 자, 이제 이거는 기니까 바로 볼게요. 10가는 뒤쪽을 너무 잘라버려 이상해졌다. 첨가하고자 하는 것에 짝이 될 서술을 마련해 줬는데 그러기 전에 문장을 잘라버렸다. 알 수가 있다가 그 서술 자리에 있지만 이것은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끝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거기 나오죠. 끝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가히 알 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끝을 여기 한 가지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용비어첨가 같은 기중한 책이 27년에 완성됐음을 보아서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뭐뭐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네. 뭐뭐인 것은 뭐뭐인 점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고 용비어 첨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건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용비어 첨가가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 상식을 알죠. 조선 써놓으세요. 건국의 정당성을 이게 용비어 첨가. 뭐 해동에 6마리 용이 날아가지고 일마다 천복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용비어 첨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 배우시고 뭐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만 알면 돼요. 1학년이시니까. 조선이 정당하게 만들어진 나라다 이거예요. 그걸 쓴 게 뭐다? 용비어 첨가. 아시겠죠? 1학년 때는 여러분 1학년 때는 그것만 알면 돼. 이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알 거는 예, 말씀. 정인재 그 해례문이 예. 그게 옹호하는 글이 아니라 그 앞에 서술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설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뜻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 뜻이? 해설문에.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네, 문제가 네 번째가 그거예요. 뭔데 이게 정확히 내 문제를 몰라가지고 문제가 이제 상소문 반대하는 상소문과 해례문 그 해설서 갖고 비교해서 우리 생각을 적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뭐 이제 네. 여론들 있잖아요. 상소문은 이렇게 하는 반대가 거. 확실한데 그러니까 해설문은 그 반대문에 대한 반대 이렇게 쓰면 되지. 아, 그것도 좋은 질문하셨는데 상소문을 이렇게 반대문을 하잖아요. 테말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반대를 했어. 그러면 반대한 거는 얘네들은 뭐 우리 어쩌고 이거는 그 뭡니까 야만이 오랑캐들의 그거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외문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 어쩌고 물론 이제 이걸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쓰면 되죠. 아, 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니까 발음 기관을 본떴다. 발음 기관 이런 말 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의 발음 기관이잖아요. 네. 뭐는 무슨 소리 그거 하여튼 있어. 근데 그거는 2학기 때 배우시겠지만 발음 기관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을 본떠서 이런 걸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이게 태양이고 여기 이제 천 태양이잖아요. 맞죠? 지는 땅이고 인이 뭐예요? 사람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면 야가 되고 맞나요? 네. 여기에 뭐 이렇게 있으면 오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우가 되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음은 천지인을 본뜬 거예요. 이걸 이제 삼재라고 하는데 천지인을 본떴고 발음기관을 본떴고 뭐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을 우리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너무 어렵고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도 집어넣으면 되고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자를 써버리면 우리 말은 있는데 이 말과 글이 다르니까 이것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보통 또 하나는 세종대왕의 어떤 그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책 속에 이 내용 속에 해설서에 그렇죠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부스럼이 담겨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쓰면 되죠. 그리고 애민정신 이런 거 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나란 말씀이 중기계다라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계 말과 달라 문자와 헤레보리는 에미정신. 그러니까 헤레본은 애민정신이 있는 건 아닌데 그 헤레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흥민정을 만든 것 자체는 에미정신이다.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헤레본 자체라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애민정신인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올세. 그거 아니에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있잖아.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펴려고 해도 자기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짱 많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마다 하여 날로 승에 뼈남기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게 애민정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을 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내볼만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이런 자음, 모음, 뭐 기관을 쓰고 이거 뭐 이제 보통 사람이 이거 쓰고 애민정신 쓰고 뭐 이런 것들 집어넣는 거지. 그런 건 여러분이 살을 이제 풀어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채말리의 의견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반대. 이거 아니다. 이거 꼭 책을 볼 필요 없이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어디 뭘 쓸 필요 없이. 세종대왕님 성격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서. 아니 세종대왕가 뭐 좋은 것 같다 쓰는데 이제. 상소문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미정신. 리포트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쓰면 약간 이제 세종대왕이 좋은 것 같다만 쓰면,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세종대왕이 이렇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고로 세종대왕이 정말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낫죠. 이런 식으로 자음보, 천진, 애민정신, 발음기관, 발음기관 이런 걸 막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글자예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대단한 게 시옷이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 지읒, 하나 더 붙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음에 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획의 원리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LG 사이언이 가획의 원리인 거 아시죠? 핵을 더 첨가했다.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있잖아요. 제가 말안 해도 이런 가액의 원리를 해서 이야기 좀 쉽게 쓰게 편안하게 했다. 이런 것도 막 써주셔도. 그래서 그런 되게 이제 쓸 얘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모르면 별로 할 게 없어. 모르는 사람 공부 왜 해? 그래. 근데 한 사람은 천지. 저도 공부 어디 가서 안 빠지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천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셨나요? 네. 자, 다시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 가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뭔만한 점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저작권 문제는 거기 이제 볼게요. 심나는 93쪽에 뒷문장에 이루어져야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어서 어색한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로 여기 나왔죠. 논의가 이루어져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보면 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뒷부분은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뭐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 있죠? 찾으셨죠? 거기다 이렇게 뭐뭐에서 논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아니라 다음에 서로가 문화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슨 말 이해가죠? 논의라는 게 뭐예요? 토론이죠. 논의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논의한다. 논의한다는 건 뭐라고요? 토론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져야가 아니라 논의되어야 된다. 논의란 말이 토론, 논의가 어려우면 토론 이렇게 써면 돼요. 토론을 좀 어려운 말로 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은 보세요. 자, 역시 뒷문장의 주어가 부당하게 생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의 생활들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보세요.
자 밑에 어린 나이에 할머니 생활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건대 나의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세요. 돌아보건대잖아요. 그런데 돌아보건대 뭐가 뭘 만들어요? 돌아보건대 다음에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돌아보건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돌아보건대 다음에 여기서부터 돌아보건대 있죠. 그 사이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생활들을 그렇게 이제 나의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몸이 아파 거기 보세요. 93쪽. 이거는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줘야 돼. 이것이 빠져 있다. 자, 침을 놓으시는 분은 어머니 교회 집사님. 여기 볼까요? 몸이 아파서 어머니가 침을 맞으고 다녔는데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셨다. 그럼 무슨 주어가 없잖아, 뒷문장에. 콤마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콤마 다음에 이렇게 표시했어. 가는 표시. 그래서 콤마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침을 놓아주는 집사님. 침을 놓으시는 분은 어머니 교회의 집사님이셨다. 침을 놓으시는 분.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관식이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주관식인데 구체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인데도 어려우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주관식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과목. 너무 어려워. 아니 물론 주관식 있는 과목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영이나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과는 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답형 주관식이 나오는데 국문과는 이 숫자하고 전혀 관계 없는 과죠. 아까 막 삼각형은 180도가 이것만 해도 머리 아픈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국문과에서는 절대로 주관식이 안 나오고요. 다 올 객관식이야. 4학년 때까지 그래요? 네, 4학년 때까지. 국문과는 주관식 절대 없습니다. 전사. 네, 그 좋은 거죠.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 본뜻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애가 심심찮다. 이건 하나씩 또 볼게요. 자, 그래서 11 가. 94페이지. 자, 주어는 얘가이고 이에 대한 서술은 심상찮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드물지 않고 꽤 잦다는 의미를 가지는 심상찮다는 서술어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밑에 그 다운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서 본뜻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얘가 심심찮게 나타난다. 여기다 붙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 왜곡되는 자, 이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이건 알아두시겠어요? 심심찮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심찮게 나타난다.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운도 안 하고. 농축 뭐죠? 농축 액기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 농축 액기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거예요. 농축은 이게 꽉 이렇게 만든 거죠. 압축한 거. 액기스가 영어에 익스트랙트가 뭐냐면 추출하다. 추출하다. 이게 영어예요. 중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추출하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사람들은 아시죠?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일본어 여기 좀 하시는 분 있나? 일본은 그 말들이 막 되게 막 뭐 코스프레 이렇게 막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돼지가 까맣지 돼지까매가 디지털 카메라 추출하다잖아. 근데 이게 X만 써버려요. 이거 다 빼버려. 근데 X인데 일본은 김치가 기무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X는 일본어로 자 써볼게요. 발음 액기스야. 근데 이 액기스가 다시 우리나라를 보면서 농축 액기스로 바뀐 거예요. 모르셨죠? 농축 액기스로 바뀐 거라니까 이게 이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저도 문학 전공이에요 뭐 그런데 어학을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뭐 일본어가 어쩌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시험에 이게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나오진 않는데 상식으로 알아들어요. 가끔 추출물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추출물을 썼는데, 장 말씀하셨어요. 추출물 상에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액기스를 많이 쓰다는 거예요. 맞아요. 농축, 추출물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워낙, 그러니까 액기스의 그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일본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이없.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있죠, 영어.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기는 게 하나 예를 들면 토하려고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죠. 그 오바이트는 전혀 토하다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먹는 과식한다는 거예요. 오버, 너 오버하지 마 이러죠. 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토한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머밋이죠, 머밋. 머밋이라든가 스로업이라는 말 쓰죠. 이거 올린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한국 가봐요. 뭐 화장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쓰는 오버 하지 마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오버 화장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영어 이야기 끝도 없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막 학교 가니까 책상에 써놨어. 뭐라고 써냐면 나 술 좋아해. 어떻게 쓰냐면 진짜 I love 알코올 이렇게 써놨어. 이 알코올이 아니에요 이게 엘코홀이야 엘코홀. 여러분 알코올 같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영어에서는 엘코홀이 맞아. 엘코홀. 우리 재밌죠. 이런 게 더 재밌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우리가 유머 1번지 유머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절대로 뭐 미국에 계셔서 휴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머. 이 유머가 아니에요. 휴머. 휴머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떻다. 휴머인데 그냥 한국에서 그냥 멋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에서 휴머 1번점 너무 웃기지. 유머 1번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한 학기 해야 돼. 정말. 너무나 할 게 많아.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심심찮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희망하는 직장은 초등학교.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직장이 초등학교 교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세 번째 줄.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단일 민족이었다. 우리나라는 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에요.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거죠. 단일 민족인데 이것도 좀 백이 민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백이 민족이라는 것은 칼 융이 이야기한 칼 융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이라는 얘기 같은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야기했죠. 이야기해도 한 번씩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무의식에 걸렸다. 여기 백이 민족이라고 했는데 흰옷 입은 분 몇 분? 흰옷 안 입어도 다 백이 민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밖에 외투를. 근데 옛날에는 면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이 민족인데 질문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백이 민족인데 그 백이 민족이면 제 말씀은 지금도 흰옷을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흰옷을 안 입어도 우리 민족이 백이 민족이라고 한다고. 제 말이 맞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무의식에 걸렸다. 그 말이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2번 12. 자, 가나다는 있는데 피치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기준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 안정적은 신용등급 전망의 결과다. 따라서 안정적으로의 호응하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주세요. 피치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평가해요. 다음 표현. 다음 표현 있는 게 지금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해요. 이런 말 집어넣어라. 이거는. 자, 12나를 보세요.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돕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목적가 빠졌기 때문에 남을, 이웃을 이런 걸 집어넣어서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밑줄 써요. 사회가 삭막해질수록 남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을르를 집어넣어요. 남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십니까? 그런 걸 집어넣어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성과는 정치에 불만했던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가장 큰 성과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인데 계기를 제공하지 그런데 제공하다는 뭐라고 나왔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국민들에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밑에 그 밑에 밑줄 있어요. 이번 선거의 큰 성과는 정치에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가득했던 그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라고 써놨죠. 국민들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공을 한다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제공하는 거잖아. 맞나요? 제공을 한다는 것은 나는 철수에게 빵을 제공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한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여동사라고 해요. 수여동. 그러니까 철수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상장 같은 거 수여하는 거. 그걸 수여동사라고 해요. 뭐죠? 자, 그다음에 자 보세요. 코칭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 홍길동 선수의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자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자 코칭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 자 여기도 밑줄 세요. 코칭 스태프의 말에 의하면 홍길동 선수의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왜냐면 말에 의하면인데 미정이가 미잖아요. 미정이라고 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코칭 스태프들의 말에 의하면 얘의 출전 여부는 미정이다예요. 미정이라고 한다예요. 미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칭 스태프, 이 코치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이 코치라는 단어가 이게 마차라는 뜻도 있고 마차, 코치라는 뜻도 있어. 맞죠? 두 가지 뜻이 있어. 왜 이게 마차도 코치도 되냐면 마차도 한 사람은 일정한 지역까지 데려다 줘야죠. 서울역 갑시다. 서울역 데려다 줘야죠. 근데 코치도 감독 밑에 코치도 어떤 선수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다 줘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코치는 마차도 되고 코치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국문과를 이게 생각이세요. 국문과를 전공하고 싶어 한 거예요.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국문학 이건 너무 쉽죠. 이 문제 틀 게 없죠. 국문과를 전공한 건 국문과를 입학한다라고 해야지. 서울 메트로는 객실 내 온도를 정부 권장 온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객실 혼잡도 및 개성향으로 체감 온도를 달리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체감 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다 다운표 밑줄세요. 체감 온도를 달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감 온도를 이거를 뭐라고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를 달리 느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와 느끼다의 호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는 인체가 느끼는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를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체감 온도라는 게 이게 체감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거.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중원부 한 말 더, 한 말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어디서 만날까요? 역전 앞에서 만나죠. 이게 앞조자야, 앞조자. 어? 자 떠나자, 동해 바다. 이거 말이 돼요? 이 바다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처갓집 갔다 왔어. 외갓집 갔다 왔어. 또 정말 또 많이 쓰는 말. 내가 아는 지인. 아니 지인이 안다는 줄 아니에요?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아는 지인. 그렇지 않나요? 내 지인. 이거 말고는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중원 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원.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역전 앞에서 만나자라고 역전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감 온도라는 건 몸이 느끼는 온도인데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트로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이 밑으로 간다는 거죠.
밑으로 비슷하죠. 자, 그럼 최종 태실자는 모두 전원을 소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전원을 소등하다가 문제다. 전원은 켜거나 끄는 것이지 소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 태실자는 모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란다고 이제 밑으로 쫙 써놨어요. 전원을 소등하다, 전원은 켜거나 끄는 것이 소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우리도 되게 많이 소등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원을. 이게 전원을 이게 뭡니까 이게 있잖아요. 누르는 게. 그래서 그걸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까지 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중의성인데 구조적 중의성.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13번 써주는 거죠. 13번. 자, 구조를 13번 가봐. 바이러스는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현미경. 바이러스는 대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바이러스는 대개 일반적으로. 또 하나는 보통의 현미경은 볼 수 없어. 정말 미세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 말돼요? 두 가지 뜻이 다른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대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보통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뭡니까?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바이러스는. 근데 두 가지.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죠. 뭐가 두 가지였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는 사람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많은 도시. 이해가요? 이걸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대도시. 아예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고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의성이라는 거예요. 중의성은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중의성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만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14번 가. 이것도 보세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라는 게, 자, 봐요. 자, 저희 무슨 소리인데, 이거 설명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두 가지야. 하나는 새가 아름다울 수 있죠. 아름다운 새 아예. 그 다음에, 그렇지, 노래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고. 새는 안 아름다워. 근데 노래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나는 어제 나와 이름이 같은 친구의 형을 만났다. 이것도 이름이 같으니 친구를 수식하는지, 친구의 형을 수식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홍길동인데 이름이 같은 친구야. 친구도 홍길동이야. 그 형을 만날 수도 있고 이름이 같은 친구의 형이 홍길동이야. 말이 이해가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 중의적 표현은 훨씬 쉬워요. 앞에 있는 거보다. 그냥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이런 것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끝났어. 15번. 좀만 하면 됩니다. 15번을 보면 이건 저기 수식어의 길이야.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막 15번에 엄청나게 이제 길게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5번의 문제는 수식어가 긴 것도 문제지만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의미상으로 보면 편안하고 즐겁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고 생활 쓰레기를 늘리고 수식하고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수식관계.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막 다 쓰지 않았지만 문장 자체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하나씩 이제 줄여서 좀 짧게 해서 문장을 좀 만들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만 이건 이해하면 돼요. 밑에 나오는 것까지 뭐 할 필요 없이.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이거 여러분 국민교육 현장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죠? 네. 그런 세대죠 다. 네. 아닌가? 했어요. 그래 했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국민교육 헌장이잖아요. 언뜻 보면 한전이 선명해서 구조가 명쾌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어디에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걸리는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가 뒤에 이어 나오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만 걸리는지 아니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실을 개발하고까지 걸리는지
또 창조임과 개척 정신을 기른다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행인 거는 이것들은 이걸 어떻게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문장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거죠. 이런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없죠. 이렇게.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정답이 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승산이 많아요. 네. 자, 99쪽 17번. 영희를 짝사랑하는 철수는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이 곧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넘겨볼까요? 100페이지. 자, 이게 수식어의 관계인데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에서 관심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등의 수식어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첩으로 있는 중성이 생긴다. 즉 구조상으로 관심이 철수의 관심일 수도 있고 그녀의 관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녀의 옷에 대한 관심을 그녀가 옷에 대해 가진 대단한 관심. 거기다 좀 밑줄 좀 쳐볼까요? 그녀가 옷에 대해 가진 대단한 관심. 거기 한 10개 줄 정도 돼 있어요. 100페이지. 이렇게 풀어주거나 수식어의 순서를 바꿔서 옷에 대한 그녀의 대단한 관심. 뭐 이렇게 하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옷에 대해 가진 대단한,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그녀의 옷에 대한 대단한 관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써라 이러면. 자, 17 나를 보면 저는 20세 명문대에 재학 중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20세 명문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20세 명문대, 20세가 명문대를 꾸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나오죠. 저는 명문대 재학 중인 20세 건강한 20세 남자입니다. 이거는 쉽죠. 명문대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20세 남자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4번은 아시나요? 인천 앞바다 옹진군에 100개의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거 볼까요? 100개의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이 섬을 수식하는 짧은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긴 수식어가 이제 비수식어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천 앞바다에는 거기 밑에 있어요.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100개의 섬들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 옹진군에는 이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는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그 다음 100개의 섬 100을 뒤로 쓰라는 거예요. 100개의 섬들이 있다는 사실. 이걸 아시나요? 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나을 것 같고요. 17 나도 보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이것도 우리 의와 사회에 대한 이 관심을 수식하고 있어요. 두 개의 수식어가 있으니까 수식어의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7 나를 그 사건 이후로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높아져 갔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우리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 거기서 밑줄 좀 치세요. 100페이지 마지막 줄. 그 사건 이후로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갔다. 이렇게 바꿔라는 거.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갔다. 무슨 말이시겠죠? 우리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마번하고 4번에서 17만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편안한 여러분의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보면 편안한 주거생활이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여러분의 그러니까 수식해야 돼. 그런데 편안함과 주거생활 사이에 여러분의가 끼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의 평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주거생활. 편안한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되게 편안한 사람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반은 보세요. 당당하게 아내는 아이를 낳기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당당하게 수식하는 건 주장했다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여기 밑줄 주세요.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이 낫지 않을까요? 이 당당하게를 뒤로 빼서.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원상태로 데이터 복구까지 해준다. 이것도 원상태로가 수식하는 게 복구인데 데이터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밑줄 주세요.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데이터를 원상태로 복구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 원상태로 뭡니까? 데이터 원상태로 데이터 복구가 아니라 데이터를 원상태로 복구까지 해준다. 데이터를 먼저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18 가나다인데 자, 이것도 보세요.
미국은 지난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연령을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금지하고 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연령을 이유로는 차별 대우를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자, 나머지 좀 건너뛰고 일곱 줄 좀 내려보세요. 일곱 줄 좀 내려오면 미국은 밑줄 직다음에 미국은 1967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고용, 해고, 근로조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금지법을 제정 이런 건데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 고용, 해고, 근로조건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령을 이유로 고용이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한이죠. 이유로 다음에 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이제 가서 여러분 볼 때 102쪽입니다. 102쪽. 102쪽 보세요. 102쪽.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거기 이제 19번의 가를 보면 보세요. 재난 사고 등으로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법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103쪽. 자,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이 등으로 오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오는 명사고 2차 피해를 수식하고 있어 문제가 돼. 그래서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동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2차 피해를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여기 인한에다 동그라미 인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로 인한. 자, 소설가 영화 감독 호흡을 맞추면 영화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 이것도 어때요? 자, 만드는 대가 성공 확률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만드는데 성공할 확률이로 바꾸는 거. 만드는데 성공할 확률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만드는데 성공 확률이라고 나왔잖아요. 만드는데 성공 확률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드는 데니까 성공할 확률이지. 이건 뭐 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할 할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그다음 19사. 물질 특허를 둘러싼 시비는 제약업계처럼 정밀화학 산업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것도 제약업계처럼이 정밀화학 산업을 수식하고 있는데 수식어인 제약업계처럼은 부사. 그러니까 이게 뭐뭐처럼 이렇게 되면 다 부사어예요. 피수식어인 정밀화학 산업은 명사구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수식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업계처럼을 관형 구성인 제약업계와 같은로 바꿔줘. 제약업계처럼이 아니라 제약업계와 같은. 그래서 명사구 정밀화학 산업을 수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약업계처럼을 뭐라고 하잖아. 제약업계와 같은 이렇게 쓰는 것이 낫다는 거죠. 같은. 그러니까 물론 좀 처럼이나 같은이나 다 맞는 그 의미인데 이게 이제 부사어고 이 정밀화학 산업은 명사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매우 이거 보세요. 여기 매우 책 이런 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매우 책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예쁜 책 이런 건 있지만 매우 책은 없다는 그런 얘기고 19번. 이 중에는 사망자, 체포, 구금된 자, 부상으로 입원자, 피신자 등이 포함되어 있던데 자, 사망자, 체포, 구금된 자, 부상으로 입원자, 피신자가 나열되면서 있어요. 부상으로 입원자가 잘못되어 있다. 부상으로가 명사고 입원자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으로 붙여주세요. 입원한 자로 고쳐라. 부상으로 입원한 자. 입원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 피신자도 이제 손에서 사망한 자, 피신한 자.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좀 쉽잖아요. 사망자, 피신자가 아니라 사망한 자, 피신한 자.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진이 103페이지 20번에 있고 넘겨보세요. 이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진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뜻? 자, 볼까요? 어머니의 사진 104쪽 1번 첫 번째 줄. 집 다음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볼까요? 1번. 번호 매기세요. 어머니를 찍은 사진 2번. 어머니가 찍은 사진 3번. 자,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 어머니의 사진의 의미로 잘못된 것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내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1.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사진 2.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아버지가 찍은 사진 이러면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를 위한 사진. 하여튼 어머니 막 써놓고 그게 나올 수 있다. 자, 21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입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 땅이라는 게 좀 이상하니까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네 줄 내려가서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정부는 점점 약해지는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제 나왔는데 조금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20일 나도. 그래서 그 관용적 조사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계에 따라 표현하면 점점 약해지는 뭐라고 했어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점점 약해지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동그라미 치세요. 해결하기 위한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문제 해결이라는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걸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기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거의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봤던 것들이 보셨던 것들이 기억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는 여기 이제 밑줄 친 것만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예문만 이렇게 훑어보시면 크게 문장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 근데 이제 이 책이 조금 이제 힘들게 나온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전 책도 좀 가져왔는데 그 전 책보다 너무 좀 딱딱하게 이게 쓰여졌어요. 왜냐면 그 전의 책은 뭐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 오랜만에 이러면 오랜만에가 맞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세 이제 다른 이야기 금세 이런 금세면 이게 맞아요? 금세가 맞아요. 왜 금세가 맞냐면 왜 금세가 맞는 거예요? 금시에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금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훨씬 더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나 어떻게 이럴 때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다 빼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만 나오면 조금 약간 뭐 그래서 김원희 김치찌개 이것만 하면 딱딱하니까 김원희 김치찌개.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김치찌개가 지금 없어졌죠. 김원희 김치찌개가 지금 있나요? 하여튼 여기 분당에 좀 있었는데 김치찌개를 제가 이거 정말 간판에 봤어요. 김원희 김치찌개 이렇게 써졌어 진짜로. 김치찌개. 네. 이 김치찌개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써있다니까. 이렇게. 개가 맞나?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그러니까 김원희 김치찌개가 이렇게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길 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단 이거는 여기서 오늘 좀 하고 요 이야기 좀 할게. 좀 머리식히는 강의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내 이야기는 칵테일 파티. 이게 뭔 소리냐면 칵테일 파티. 여러분 칵테일 파티에 가서 누가 칵테일 파티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철수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들려야 돼. 안 들려요? 잘 들리죠. 내 시끄러워도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잘 들린다니까. 내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근데 알면 이게 아니지. 이게 이거 잘못됐네. 이런 거 되게 많다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그 천마총 이야기 했나요? 천마총에 경주에 가면 천마총이 있어요. 여기 천마도가 있어요. 천마도가. 근데 이 천마도가 이게 그 벽화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천마도라는 고려시대의 벽화 같은 게 있어 하여튼.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천마총에 한 10년 전에 갔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좀 했으니까 영어 박사. 그 외국인을 위해서 그 관광 가이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영어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게 영어를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저도 잘 들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마총은 이건 상식으로 알죠. 벽화가 아니다. 천마총은 뭐냐? 천마총은 이제 천마도가 있는 거니. 이 뭐냐? 자, 말 안장에 있는 키우는 진흙털이거든요. 진흙털이. 천마도. 말 안장에 올라가면 진흙이 있으면 이게 탁탁 턴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렇게 내려놓은 거래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느냐? 자작나무. 자작자작 끓는. 자작나무 영어로 뭐냐? 옳지. 자작나무로 만들었어. 천마도가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어. 옳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뭐 실제로 막 칵테일 파티가 막 시끄럽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잘 보여. 내가 뭐 맞춤법을 막 전문해. 맞춤법이 안 보이게 틀리게 보여. 이런 게 있죠. 내가 또 영어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영어가 이렇게 뭐가 보여. 내가 아는 만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개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국문학 공부하면서 국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끝나면 이제 접속 구성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끝내고 하면 요 뒤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 여기 학술적 뭐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는 정말 빨리 하면 1시간 정도만 끝나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끝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다음 시간에 제가 하여튼 그 회장님한테 물어봐서 제 시간을 좀 잡으시니까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뒤에 있는 것만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좀 하시도록 하시죠. 제가 이거 영상을 다시 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